조선의 막 3대 천재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굉장한 천재셨다고. 그러니까 또 서울대 의대 전신인 또 그 경성 의대까지 또 하시고, 평생 이렇게 이제 국문학자였고 또, 이제 의과, 해부학까지 공부하신 분이 하루아침에 엉뚱하게 주역 정역을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돌아서니까 또 산중으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저분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셨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한국차역 그 주역 정협 쪽으로 방향을. 오늘은 경기도 과천에 우리 이동준 교수님, 유학의 거장 이동준 교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준 교수님 따님도 유학을 공부하시는데, 우리 이성경 박사님 두 분 모시고 유학과 한국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준 교수님의 부친인 학산 이종호 선생님 사상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희심정 독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학산 이종호 선생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분 정말 너무 현대사에 근현대사에 흥미진진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학산 이종호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들은 것은 현대 유학 거목인 유승국 교수님을 배웠을 때인데요. 유승국 교수님 이제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10여 년 되셨는데, 이제 유승국 교수님은 젊은 시절부터 이제 기독교 영성가인 유영모 선생, 함석헌의 스승으로도 유명하죠. 유영모 선생과 교류하고, 또 성철 스님과도 3개월간 함께 참선도 하고, 이제 그러셨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유승국 교수님이 타계하시기 1년 전에 인터뷰했을 때, 생전에 만나보신 분 중에서 누가 가장 그리우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렇게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다 두고 학산 이종호라고 이제 답하셨어요. 그래서 학산 이종호는 이제 우리 이동준 교수님의 이제 부친이신데, 학산 이종호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학산은 학학자, 묘산자, 학산인데 사실 이거는 정역의 본문에 어떠한 나오는 글자입니다. 학산. 경성 제국대학의 예과를 거쳐서 이제 법문학부에서 이제 조선어문학을 전공하시게 됐는데, 1944년경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경성제대 의학부 쪽에 다시 입학을 해서 해부 생리학 같은 거를 하시고 내과 과정을 거치신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고 계속해서 하시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그 해방을 맞아서 8.15니까는 그게 이제 1946년 그쯤 되면은 다시 아마 서울대학으로 다시 발족해서 출발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그때 이제 경성제대에서 국문과를 세우면서 영입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희승 선생이 홍주 그 형무소에서 나오셔가지고, 왜냐하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영어에 몸이 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3번인가 찾아오셔서 국문과를 건설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직접 일석 선생에게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3번이나 찾아가서 말씀했는데 무슨 까닭인지 얼른 응하지 않더라. 그 말씀인데, 사실 나치에도 알고 보니까 그 해방 전에 바로 1, 2년 전에 그 역학, 특히 이제 그 정역이라는 책을 우연히 보시게 됐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생각이 대번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국어국문학으로서 유지를 하지만은 내적으로는 이미 이 전공을 역학 방향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이제 1946년에서부터 7년, 8년 말까지 이 정역의 원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남도 논산군
이제 계룡산 중턱에 거처를 정하고서 3년 동안 동문불출 하고서 이제 연찬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배우는 데는 덕당 큰덕자 집당자 김홍현 선생이라고 있는데 예, 그분이 그 정역의 저자인 일부 선생의 조카가 되는 예, 조카.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에게 일부 선생의 정역이 그 전수가 된 걸로 그래서 다른 데는 전하지 않은 부분까지 거기서 이제 전수하게 된 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수지상수라고 있는데 이제 그건 손과 관계되는 겁니다. 훈민정음은 이포 관계 있고 정역은 손하고 관계 있는 건데 와 뭐 지변간지 착정도라는 게 또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이렇게 좀 전수된다고 합니다. 어떻든지 3년간을 마치고서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화대학과 연대를 겸직하셨는데 성균관대학에서 동양철학 교수로 영입해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우리가 집이 없었는데 그래서 성균관대학에서는 주택까지는 못 해드린다. 그렇게 됐는데 마침 그 진화철학을 전공한 민태식 선생이라고 충남대학 총장 하셨죠. 또 뭐 원래 서울대학교 철학과 계셨던 분이지만 유교 사변 중에 대전에서 충남대학을 세우시고 거기 총장을 하셨는데 그런 사정을 아시고 집을 드릴 테니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첫 번에는 생각도 못하던 일인데 집 드린다니까 할 수 없이 가족 총동원해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기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 계룡산 국사봉 계룡산인데도 또 향적산이라고 뚝 떨어져서 향적산이라고 그랬는데 그 거기 일부 선생이 만년 한 5, 6년을 기거하시던 곳인데 거기에 이제 그 송철하라고 하는 분이 거기를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모셔가게 됐고 거기서 내처 집 향적산 방이라는 집도 좀 지시고 이래가지고 평생 한 4, 50년 동안 거기에서 연찬과 교육을 별도로 이렇게 하시게 된 그런 경우죠. 그 학산 이종호 선생님은 우리 이성경 박사님한테는 할아버지이신데 그래도 200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그래도 꽤 그 청년 시절까지는 할아버지를 많이 뵙고 영향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성경 박사님 뵈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할아버지하고 추억이 꽤 많이 있죠. 제가 결혼하고 큰애가 뭐 6살 뭐 이렇게 될 때까지 계셨기 때문에 근데 그 어렸을 때야 뭐 그냥 할아버지셨고 근데 그 한 공부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할아버지께 이제 고문진보, 경목요결 이런 걸 배웠어요. 할아버지한테 직접 배우셨어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이제 그때 경목요결을 시작으로 이게 처음 제 이제 학문 그 한문 교재였죠. 근데 그게 제 동생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렇게 선영이라고 여동생이 있는데 그렇게 배우고 이제 할아버지가 그 산방에 계시니까 그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우리를 동생이랑 세트로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고등학교 때는 입시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2학년 때인가 고2 때 이제 논어를 싸들고 동생하고 같이 이제 산방에 가면 또 다리 공부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 껴가지고 같이 이제 논어 공부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고요.
근데 그게 아마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를 전공하게 되는데 아마 밑거름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좋았어요. 그 시간들이 참 좋았고, 그리고 네, 근데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뭐 1학년이나 됐을까 싶은데 그때 할아버지랑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이제 다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오는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집에 가서 코피하고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참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게 왜 이렇게 인상적이었는지 예. 그 말이 여태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는 이제 그런 거 해서 참 좋다 그런 감정을 안 숨기시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맛있는 건 맛있어, 좋은 건 좋아. 근데 굉장히 이제 정감적이, 아버지도 굉장히 정감적이시잖아요. 시도 좋아하고 예술도 좋아하고 하는데 조금 달라요, 그런 점이. 전 아버지가 이건 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참 좋아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은 것 같아.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이 상당히 비슷하신데 좀 그렇게 좀 다르신 분. 이동규 제가 봤을 때는 그러신데요. 항상 솔직하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뭔가 조금 달라요. 우리 이승용 박사님 정말 부럽네요. 그 근현대 우리 공자 맹자에 해당되시는 학산 이종호 선생님한테 직접 어렸을 때 참 배웠다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부러우신데, 그 이제 그 학산 이종호 선생님은 이제 청주고보에 다니실 때도 또 서울대 이제 다니실 때도 뭐 조선의 막 3대 천재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굉장한 천재셨다고. 그러니까 또 서울대 의대 전신인 또 그 경성 의대까지 또 하시고, 이제 그러신 분이 하루아침에 그 일석이성 선생님, 우리 국어 교과서에서 늘 나오시는 최고의 국문학자, 그분이 그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만들자고 3번이나 찾아와서 설득하는데도 다 거부하시고, 평생 이렇게 이제 국문학자였고 또 이제 의과, 해부학까지 공부하신 분이 하루아침에 엉뚱하게 주역 정역을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돌아서니까 또 산중으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저분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셨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한국차역 주역 정역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습니까? 제가 못 봤으니까 말이 없던데 듣는 바에 의하면 제가 책을 보고서 이렇게 듣고 한 거 이외엔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보면 그 정역이라는 책이 국산품이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비슷한 거는 그 전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그 책이 페이지도 그렇게 아주 큰 책은 아니거든요. 그 일부 선생이 다른 신문도 있겠지만은 다 없애고 그거 책 한 권만 남겨놨단 말씀이에요. 근데 보면은 조금 아주 새로운 겉으로 그냥 봐도 면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살펴보시니까 이게 그냥 연희책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냥 주역의 일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한 전개라가 아니라 세판 짜는 것 같은, 말하자면 주역이라는 게 보통 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 무슨 일종의 천지개벽하는 것 같은 걸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늘의 영에 힘이 었다 이런 말을 써봤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제가 표현한 일이 있어요. 그때 그 철력에 힘입어서 그런 충격 속에서 그것을 좀 천착해야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학자로서 주석소로 할 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방향 전환을 인생을 걸다시피 방향을 전환을 했고,
그것이 이제 끝까지 해서 마치 그 생명과 같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환이 왔고요. 이제 그 생각이 나중에 이제 저술을 통해서 드러나게는 됐는데 그 방향이 그렇게 전환된 것 같은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이 가장 중요한 저서가 일테면은 뭐 열쇠 책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하나는 훈민정음의 구조원리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형연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다 70년대에 초반과 중반에 이루어진 책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 하루 이틀에 갑자기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원래 60세 육순이 될 때까지는 저술이 없었어요. 뭐 그리고 이제 후학들이 배워서 책을 내기를 바라고 저술가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때까지 했는 역학적인 배경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방 후에 3년 동안에 예를 치면 뭐 입산수도라면 입산수도 입산해서 뭐 공부를 하셨다면 하시고 하는 건데 거기 역학이 이제 정역과 주역 또는 주역과 정역이 배경이 돼서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저가 훈민정음의 구조관리하고 정역연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아버지 이종호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천재들은 보통 뭐 자기 일에 푹 빠지시면은 처자식을 잘 안 돌보시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 관사 주는데 를 하다 보니까 이제 충남대로 이제 내려가셨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정역이 너무 빠지셔가지고 계룡산 가까운 데로 가시려고 향적산방으로 지금 가시려고 마음이 콩밭에 가 계시니까 도저히 서울에 머무실 생각이 없어서 관사도 관사지만은 이제 그 국사봉 어디 가까운 데로 틀을 잡으신 것이 아닌가 이제 결과론적인 거죠. 우선 살고 봐야지. 근데 살고 간다고 아무데나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학산 이종호 선생님께서 이제 계룡산 중턱 외딴집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 이제 근대사의 종교판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이게 이제 김일부 선생, 김항의 이분의 조카 덕당 김홍현에게 이제 정역을 전수받고 이제 3년간 거기서 이제 두문물출 연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 이제 김홍현은 그 이제 그 김일부의 조카인데 원래 일자 무식이었다고 이제 들었는데 일자 무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이 술을 이렇게 다 하도록 김일부 선생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다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그것을 김일부 선생의 어떤 정역의 진술을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학선생한테 그대로 물려줬다고 그러는데 이게 일자 무식이었던 사람과 조선 최고의 천재가 만나가지고 정역을 이제 이렇게 전수받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때 공부를 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 첫 번에 3년간은 계룡산 그 동쪽에 있는 그 우적골 그 언덕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가봐서 아는데 거기 3년간 우적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날가지로 해가지고 향적산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1955년 이후의 평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순수 학술적인 면에서 보면 30년 내지 40년 연찬 하신 곳이고요. 두 군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죠. 향적산방에서 계속 하신 게 아니고. 그건 달라요. 향적산방은 방향이 좀 다릅니다. 같은 계룡산 줄기라도.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구별되는 점이 있고요.
저쪽이 이제 3년이 이제 그 말하자면 동력이 돼가지고서 나중에 30년이 30년 이상이지만 주로 그 향적산방 쪽으로 향한 그 이쪽인데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덕당 선생님한테 사사 받은 것은 무조건에서 3년 동안. 무조건에서 3년 동안. 근데 그때 뭐 좀 만년 일이지만은 일부 선생이 향적산의 그 국사봉 산고의 향적산방 그 자리에 계셨을 때 같이 간 사람들이 36명인가 돼요. 36명? 예, 같이 간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때 그 동학 운동이 펼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최수훈하고 학상 선생하고 또 김광하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남학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다 그 이운규 연담 선생 의 뭐 문화였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같은 자리에서 배웠는지는 그거는 안 밝혀져 있어요. 그분들이 다 무조건에서 배웠을까요? 아니 무조건은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고. 전혀 상관없어요. 논산 논산에서. 네, 무조건에 이제 4년 일부 선생도 국사봉은 만년 한 5, 6년 간 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기본적인 수련이라 했다든가 중역이 거기서 나왔다든가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조금 다시 한번 봐야 할 문제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구별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덕당 선생, 김홍현 선생에게는 그분이 일자무식이라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근데 학자가 아니에요. 학자가 아니고. 네, 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학인, 저 학문 쪽으로 해서 했지만은 이분은 그게 아니고 그 밑에서 친자해가지고 모시고 다니면서 좀 무식한 편이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알으려고 이렇게 일부 선생에게 늘 근접해서 모시고 아마 생활도 다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시고 재산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는 가운데 오히려 이제 그 일부 선생이 그 문짝깨나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하면 너무 자기 말을 많이 갖다 붙인 이거 약간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훗날을 조금 봐야 되는데 정역 속에 그런 문자가 있거든요. 유인적수 무인존이라 사람이 있으면은 무인적수와 유인전 사람이 없으면은 지킬 것이요. 사람이 있으면 전할 것이다. 이렇게 했지 무슨 운동을 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원리적으로 이렇게 그 조용한 가운데 자기 세계를 이루어간 거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덕당에게 그대로 틀림없이 레코드를 시킨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후에 몇십 년 후에 이 다음에 머리 깎은 사람이 올토인이 전해주라고 그랬대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근데 그게 아마 학상 선생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러셨대. 글쎄 날 보고서 선생이 되라고 하셨어. 그러셨대. 덕당이.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받았고요. 그 후에 이제 아시겠지만 그것이 이제 권영원 선생이라고 삼정 권영원 선생이라고 있는데 저기 교술 쪽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그대로 그걸 전수를 받았고 그 아들이 또 그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덕당 선생 아들이요? 아니. 권영원 선생 아들이. 근데 지금 저 일산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있고 그 이후에 그 다른 제자들 학창 선생이 그 후학들에게 그거를 일러주시긴 했는데 그게 한 번 해가지고 되질 않아요. 저도 다 배웠거든요. 다 잊어버렸어. 기본 원칙 몇 개 이후는 단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한 권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 권호용이라고 저기
저쪽에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겸해서 이렇게 전수를 하고 토를 붙이는 것도 증역에 토를 붙이는 것도 아마 그대로 전수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덕당에게 전달된 거는 오히려 유식한 사람보다는 무식한 사람에게 일러주었다. 그렇게 되지 않고 혹시 뭐 베드로 전선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있지만 베드로가 어부하다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라. 예. 그런데 그가 아주 가톨릭의 초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전달된 사연이 있어요. 예,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학산 이정호 선생님께서 배우신 이제 덕단 김홍연의 이제 스승이 이제 그 정역에 이제 김한 김일부인데 이제 김한 김일부의 스승이 이제 연담 이윤규인데 그분이 굉장히 이제 전설 속의 인물이더라고요. 그분이 하여튼 그 근대사의 한국 종교판을 완전히 바꾼 어떤 핵심적인 전설의 어떤 인물인 것 같은데 그분이 세종대왕 18번째 아들의 13세 손 후손이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더만요. 그런데 그분이 실학자인 이서구에게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여하튼 이제 그 논산에 내려와서 그분에게 동학의 최재우와 김일부 선생과 남학의 김광합니까? 이광합니까? 그 세 분이 이제 같이 연담 이윤규에게 공부를 배웠는데 연담 이윤규가 동학 최재우에게는 당신은 선도를 중심으로 이걸 진리를 펴라. 그리고 그 남학의 김광하에게는 당신은 불교를 중심으로 펴라. 그리고 김일부 선생에게는 유교를 중심으로 진리를 펴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동학과 정역과 남학이 이렇게 한 뿌리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혹시 그 부분에서 학산 이종호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신 적 있습니까? 조금 정역 연구에 보면 아마 일부 선생 전 비슷한데 나왔는지가 싶은데요. 나중에 이제 남학인이 동학인이 붙인 건 나중에 붙인 이름이고요. 연담 선생이 그 세 분을 불러서 이걸 해라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그분들의 몫이 이런 몫으로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성도라든가 또 하나는 유불선 할 때 하나는 불교라든가 그것을 맡아가지고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목한 점은 있는데 그때들은 가서 그거를 하라라고 한 것까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몫을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해서 보시고 각각 그들에게 대해서 좀 앞으로 유의할 사항을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은 최소훈에게도 이러이러한 몫인데 좀 이러이러한 점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약간 좀 근신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는데 그것도 전해들은 말을 또 전해드는 거니까 과연 어떤 목소리를 그대로 냈는가 하는 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연담 이윤규 선생이 연희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전하기로는 이소구라든가 이런 계통으로 해서 그 한말에 좀 여러 가지 정황이 그 전환적 시대에 있었고 그냥 그 나라의 벼슬이나 하고 말 그런 것이 아닌 거를 알아서 일단 내려와 가지고 특히 이제 일부에게 대해서는 이제 공자의 교를 하는 분으로 이렇게 지목을 했대요. 그리고 특별한 사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전하는 바로는 아주 존성해서 이제부터는 해라를 안 하고 하게라고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진실 여부는 지금 비디오가 없어 몰라요. 예, 이승경 박사님도 이제 주역 연구자시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뭐 할아버지에게 듣거나 또 이제 할아버지는 저하고 정형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 예, 전혀 안 하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네가 뭐 이런 걸 공부를 해서 뭐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기대를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정혁은 세상 공부 다 하고 나서 하는 공부다. 이제 그렇게.